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강사 황인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초고층 빌딩 118층 전망대에서 요가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아찔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요가를 하다니 놀랍기도 했지만 저는 저런 초고층 빌딩에 화재가 나면 큰일인데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초고층 빌딩에서 재난이 발생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 일은 절대 없길 바라지만 화재나 불의의 사고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저 황인호가 장소별 대피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맨 먼저 살펴볼 장소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여러분, 초고층 빌딩 가셨을 때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곳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고층 빌딩들은 최대 30개층 이내로 피난 안전구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통 피난 안전구역은 불길과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제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식수, 급수전, 긴급 조명과 통신시설, 소방설비, 응급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내가 있는 층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구역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를 하면 피난 전용 승강기와 계단실이 있는데요. 초고층 빌딩의 경우 피난층 전용 승강기는 승강로 가압 제원 방식을 적용해 피난 시 안전성을 높다고 합니다. 초고층 건물을 방문하시게 되면 피난 안전층이 몇 층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장소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빌라나 다세대 건물이죠. 보통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건물들이 지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필로티 구조 건물들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얼마나 취약한지 실험 영상 보여드릴게요. 사방에서 공기가 통해 한번 붙은 불이 더 빠르게 확산될 뿐 아니라 1층 주차장과 건물 출입구 사이 경계벽이 없다 보니 연기가 퍼지면 탈출마저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1분 이내에 불이 건물 전체로 확대됩니다. 실제 현장도 동일한데요. 최근에 제가 출동했던 화재가 바로 이 필로티 구조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는데요. 대부분 유독가스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몇몇 분은 전신 2도,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분은 3층에서 유독가스를 견디지 못해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렸는데 전신마비가 됐네요. 너무 안타까운 건 몇 분 후 소방대원이 그분 집에 사다리를 대고 진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의 모든 문은 방화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다가는 유독가스와 화염을 막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불이 났다 하면 모든 문을 얇은 이불이나 천으로 막으셔야 합니다. 이 대처법을 알고 계셨다면 그분이 전신마비를 입는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며 대피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은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계단을 통해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상태라면 창문 쪽에 설치된 왕관기를 통해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데요. 사용법을 몰라서 그냥 뛰어내리다가 큰 부상을 입는 일은 없어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왕관기는 몸에 밧줄 매고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인데요. 주로 베란다에 거치대, 로프 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 어디쯤에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왕관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맨 먼저 왕관기 보관함에서 왕관기를 꺼냅니다. 이게 왕관기 조속기인데요. 여기 후크를 고리에 연결합니다. 이 연결된 후크를 다시 지지대에 연결합니다. 여기에서 후크를 끝까지 돌려서 꽉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벨트인데요. 벨트를 착용합니다. 옆구리까지 착용한 후 벨트를 가슴까지 꼭 조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창 밖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만약 없다면 이 릴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나서 로프를 잡고 천천히 밖으로 내려갑니다. 이 왕관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용하기 전에 지지대가 튼튼한지 흔들어 보시고요. 내려갈 때 손을 이렇게 위로 하면 벨트가 빠집니다. 반드시 손을 앞으로 해서 벽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장소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화재 때 대피 방법으로는 크게 3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량 칸막이를 통한 대피. 두 번째, 하향식 수직 승강기를 사용한 대피. 세 번째, 대피 공간으로 대피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하는 방법입니다.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시공된 아파트 베란다를 보면 화재나 비상시 피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얇은 벽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경량 칸막이입니다. 작은 충격으로도 파괴가 가능하거든요. 그 몸으로 이렇게 부딪힌 후 들어가면 옆집 베란다로 통하게 됩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경량 칸막이 벽을 찾아 놀이를 해 알아두면 좋겠죠? 또 이 앞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 대피 방법을 장소별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피난 승강기를 사용해서 대피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하향식 수직 승강기인데요. 보통 발코니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요. 덮개를 열면 간단히 발판만 밟고 아랫세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별도의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보통 이런 대피 공간은 30분 넘게 화염과 연기를 막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셨다면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업시설 화재 때 대피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극장, 목욕탕,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영상물이나 피난 안내도를 사용해서 대피로를 고지하는데요.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면 피난 안내도를 유심히 보시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불이 나면 녹색 출입문 유도등이 있는데요. 여기를 따라서 대피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중이용업소는 양방향 대피로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주 출입구 외에도 피난구 유도등이 있는 곳에 출입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이때 불이 나면 보통 어두워지는 거 아시나요? 불이 나서 당황한 데다가 갑자기 앞이 깜깜하다 보니 장애물이 발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쪽 손만 사용해서 벽을 잡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미로라도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출입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재 시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기 감지기입니다. 불이 나면 이 감지기가 제일 먼저 작동하고요. 동시다발로 여기 경종과 발신기, 유도등들이 작동합니다. 특히 대피하실 때 이 발신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화재를 알릴 수 있습니다. 대피로는
피난구 유두등이 있는 곳과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또 다른 소방시설론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그 작은 쇠붙이가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실내 스프링클러는 감지기가 작동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면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함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수동으로 작동되는데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 초당 1.3리터의 물이 방수되는데요.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되면 소방차가 출동 전에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소방시설 중 가장 강력한 소방시설이죠.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됐을 때 장소별로 대피하는 요령과 소방시설까지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불신과 주의는 안전의 부모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선 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이 필요한 건데요. 과연 나는 안전한가? 내가 있는 곳에서 불이 난다 해도 신속하게 대피하고 가능한 상태인가? 한 번쯤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